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밤 11시 30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사료와 비료의 수급 테마주가 이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건설주, 화장품, UAE 같은 종목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건설주, 화장품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 방법을 몰라서는 수익을 내기 힘든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장품, 소형 건설주는 제가 1월 달부터 정리해드렸던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은 이미 3, 40%, 많게는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끝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전혀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차한불로 약 5%, 나머지 두 종목으로 약 2% 정도 단타를 쳤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도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모든 거래일 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다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또 물린 분들도 있고 또 손실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사실 주식 토론방에서도 잔소리도 좀 하고 말을 조금 세게 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 저도 방송을 편하게 하려면 뭐 누구처럼 그냥 어떤 뭐 방송하시는 분처럼 그냥 맨날 위로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뭐 저평가입니다. 올라갈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말하면 듣기는 좋죠. 하지만 그런 게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지 저는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저는 굉장한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은 말 그대로 서로의 돈을 뺏는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뭐 잔소리하는 거, 이 정도 세게 말하는 거에 흔들리거나 좀 짜증이 나거나 이래서 그냥 주식을 그만둔다. 이러면 사실 저는 주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주식을 투자해갖고 수익을 10%, 20%낼 수 있으면 누가 부자가 안 됐겠어요. 근데 분명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고 반드시 매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주식의 원리,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시는 분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그런 특이한 상황, 상승장 때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작년 여름 이후로는 당연히 공부를 한 분들만 수익을 낼 수 있고 특히나 1월달 폭락장 이후로는 지금 더더욱이나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수익을 아예 낼 수 없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매번 방송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무슨 뭐 강의를 장사하려고 팔아먹으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살 말은 없는데 저는 이제 진짜 주식 토론방에 뭐 주식 공부방에서 사실 제 강의를 다 들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떤 말을 하면 A를 말해도 B, C까지도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이렇게 기쁘게 제가 대답을 해드릴 때도 있는데 사실 주식 토론방은 아직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예전에는 막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어떡하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면은 진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매매도 모르고 뭐 주식의 원리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용어도 모르고 이런데 어떻게 주식을 종목만 안다고 어떻게 주식을 돈을 벌 수 있겠나요? 그런 장은 이미 끝났다. 뭐 미국 장들 지금 다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방송만 본다고 방송만 듣는다고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운 좋게 한두 번 날 수 있지만 원리를 모르면 본인이 독학을 해서 뭐 10시간, 100시간을 공부해서 그걸 채워 넣든 아니면은 강의를 듣든 제 강의 아니더라도 온라인 강의든 뭐든 들어서 반드시 핵심을 좀 이해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오늘도 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왜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안 했으면 수익을 내기 굉장히 힘든 장이었다. 어쨌든 제가 어저께 이게 농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밑에가 꽃길이죠, 꽃길. 그래서 어쨌든 같이 좀 꽃길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계속 또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어쨌든 방송 시작부터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저께 제목이 이거였죠. 비료사료, 식량 급락을 했고 오늘도 한 세네 종목 빼놓고는 다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쪽 섹터는 끝났다고 저는 말씀 계속 드렸고 그 수급은 제가 월요일부터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월요일 마지막 순환매 돌면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이제 폭락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완전히 재료가 소멸이 됐죠. 오늘도 한일 사료는 폭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소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초보자의 영역도 아니고 어쨌든 또 다른 주도주 섹터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도주 섹터가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 그 이유는
수급은 한정이 돼 있죠. 이것도 주식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은 유동성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탁금도 많이 줄었고 외국인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죠. 계속 외국인 매도세죠. 기관들도 연기금 조금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총 1위부터 10위, 11위부터 20위 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총 1위부터 10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등등 이쪽으로 돈이 다 몰려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형주, 말 그대로 제가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도 다 강의 시간에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대형주로 돈이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테마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더 강했던 거고요. 이런 흐름들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오늘의 픽 결과 어제 방송이었죠. 어제 방송 보시면은 일단 제노코, 퍼스텍,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UAE나 항공우주, 누리호 관련된 주들도 모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 차트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행정수도하고 이제 일성건설 동신건설 여기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재테크 강의 때 말씀드린 이후로 이미 100%가 넘게 상승을 했고 다시 지금 조정받아서 한 20% 정도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체크는 하셔야 된다. 저는 절대 일성건설을 처음 말한 게 아닙니다. 3월 재테크 강의 때 픽 종목이었고 이미 100% 이상 상승을 했었다. 그 부분도 같이. 그래서 일성건설, 동신건설, 범양건영 어저께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실내 마스크 관련된 주들, 화장품 주들도 어쨌든 재료가 좀 더 길어지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아니어도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노코, 퍼스텍,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UAM 관련해서도 좀 상승을 했지만 그것을 떠나서도 실적도 좀 괜찮은 편이고 지금 어쨌든 누리호 발사도 6월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드렸죠.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테마주 매매는 손실이 극대화되는 장이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사면 되죠. 그냥 사면은 오후장 들어가면 올라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장초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원점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산 시점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식 강의 때도 자동 매매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저만 해도 분봉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5%에서 3% 각 종목이 가진 끼에 따라서 미리 매도를 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 대부분 다 체결이 되는 거고 급등할 자리를 알고 눌림목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거지 어떻게 제가 뭐 저도 직장인인데 분봉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겠어요. 한 2% 정도 수익 내는 거야.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때는 급등주들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한 2분, 3분 만에 이제 매매를 하고 나오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장초에 이렇게 매매를 걸어놨고 오늘도 2,000불 같은 경우도 5% 위로 걸어놨기 때문에 매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일성건설, 동신건설, 범양건영 말씀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성건설이 장초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갭상승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도 안 드리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15% 이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 종목은 아예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종목은 저는 아예 이런 방송에서 다루지도 않습니다. 일성건설은 분명히 오늘 2%로 시작했어요. 2%. 2%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한 때 이렇게 한 7%까지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도 충분히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고 범양건영 같은 경우 물론 시초가가 좀 높게는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보유자 영역이 꽤 많았잖아요. 우리 주식토론방에서 범양건영 가지고 계신 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식 스터디방에도 이거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매도 하나면은 결국에는 1%로 끝났다니까요. 장중한 때 14%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1%로 끝났습니다. 이게 물론 뭐 수급의 해소, 뭐 이런 수급의 소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장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일성, 뭐 이스타코, 동신 뭐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물론 6월 달까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오늘 변동성이 너무 아깝잖아요. 5%나 10%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장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하나도 못 가져갔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내가 물론 주식 직장인 투자자여서 분봉을 따라갈 수 없다,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분들은 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자동 매매 기능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강의 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외 마스크 해제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상승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차한불 얘기야 뭐 제가 뭐 20번 이상 했으니까 이차한불 토니모리 항상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차원불은 장중 한때 11%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제가 분봉을 따라갔으면 좀 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욕심 크게 안 부리고 5% 위로 걸어놔서 그 수익분은 다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눌러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7%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월 재테크 강의 픽 종목이었고요. 이차원불은 그 이후로 60%, 오늘자로 60% 상승했고 4월 재테크 강의도 2주 전에 있었죠. 그 이후로도 1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는데 만약에 이차원불에 물려 있다라는 거는 할 말이 없네요. 예, 그거는 어쨌든 나는 제일 꼭지에서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식토론방에도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장초 시작하기 전에 UAM 건설 정책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UAM 같은 경우는 이미 베셀, 그리고 그 베셀 말고 그 대장주 있었죠. 거기가 이미 2일 연속 상한가를 갔잖아요. 당연히 오늘 눌리는 날이죠. 그건 눌림목의 바닥에서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장초부터 들어간다? 그거 자체가 흐름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주목을 하라고 했지 장초부터 사라고 한 적은 전 없고, 저는 매매법을 이미 제 카테고리 주식 매매법에 10번 이상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장초부터 하락하는 종목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장초에 사서 물렸다라는 거는 나는 그거를 그 방송을 보지 않았다,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성건설도 제가 9시 8분에 뭐 주식 토론방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화장품주도 말씀드렸었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보시면은 웨이버스 말씀도 드렸죠. UAM 관련된 주 어저께 정리해드렸었고,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는 9시 7분에도 지금 일성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주들 올리기 전에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 범양건영 탈출하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매도했었으면 14% 수익 내고서 나올 수 있었고요. 물론 뭐 보유자의 영역이긴 했죠. 그리고 인수위 지방선거 관련된 정책주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0분에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하임 INT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오늘 한 3% 정도, 2번 매매를 한 것 같아요. 한 4% 정도 수익 낸 것 같네요. 그래서 2번 수익 내고 나왔고, 종가에도 담아서 현재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목 에스폼이나 덕신하우징 이런 뭐 다 테마주긴 한데 어쨌든 재건축 관련된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덕신하우징은 갭상승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가져갈 만한 종목이 아니었고, 한 15% 정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대장주인 OIM INT나 삼목 에스폼에 들어갔으면 한 4, 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물론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는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긴 했어요. 오늘은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장중 한 10% 가까이 상승했다가 다시 다 빠졌죠. 그래서 메타 호실적 나왔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미국 증시에서 한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 때문에 메타버스가 튀어줬지만 완전히 역배열 종목들이고, 그리고 수급이 그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해소를 못하고 뱉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차원불도 마찬가지고요, 하이스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면 수익을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장초쯤에 샀어요. 한 3% 정도 상승했을 때 샀다. 그랬는데 뭐 10%에 팔았으면 너무 잘 팔았죠.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 2%에 끝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이라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거나 매도를 걸어놓지 않으면 절대 수익을 가져가기 어려운 장이다. 그만큼 뭐 주도주 섹터, 주도주 테마주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이차원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스터디 팔기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달에 주식을 어쨌든 지금 매달 거의 최소 2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이번 달처럼 5천만 원 이상 버는데, 이 주식 강의 하는데 제가 시간을 거의 3시간 반씩 강의를 하니까 2강이면은 7시간 쓰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면은 10시간 이상을 써야 되는데, 강의 준비하는데도 또 한 5시간 더 들겠죠.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죠. 제가 한 20시간 정도를 써가지고 한 달에 2번 강의를 하는데 5천만 원 버는 제가 이걸 뭘 남기겠다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겠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의 또 계획들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미리 계획적인 것들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뭐 좀 그런 부분이 제일 큽니다. 계속 종목을 물어보거나, 요새는 그래도 주식 토론방에 그런 분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초반엔 되게 많았었죠. 이 종목 오르나요? 이 종목 언제 팔아야 되나요?
뭐 막 이런 것들. 물론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 질문을 오늘 내가 처음 방에 들어서 한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했는데 오늘 또 했다. 이분은 그럼 6개월 동안 성장을 단 한 개도 못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식회에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57,000명 큰 의미가 없고, 코스피, 코스닥, 뭐 코스피가 오늘 좀 상승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테마주들은 좀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존스, 나스닥 상승 시작을 했지만 현재 좀 전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장이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도 지금 뭐 비자, 마스터카드 실적 좋게 나오는 곳들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디어, 농기계 관련된 주들 하락, 그 다음에 원자재도 또 하락.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주들이 이제 점점 소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료 관련된 주, 비료 관련된 주, 수산물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소비재도 보합세, 항공주도 보합세, 메타 플랫폼만 좀 세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세 정도. 엔디비아 뭐 이런 이쪽도 그나마 좀 낫네요. 하지만 지금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 그럼 하락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6%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전장 관련이나 배터리까지도 또다시 하락이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실적주에 대한 아까 질문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실적주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택이다. 제가 심택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이 질문이 나왔어가지고, 심택이 보시면 물론 실적 발표는 아직은 안 했죠. 아직 안 했는데 일단 현재 60선을 이탈을 했죠. 물론 60선 이탈을 하고서 그 다음에 급격히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1월 달에 그때는 44,000원대였고 지금은 58,000원대에서 다시 빠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상황은 다르고, 어쨌든 현재는 만약에 내가 심택을 매매를 한다 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20선 이탈하는 이 지점에 팔았어야 되고요. 이 지점에 팔았어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 손실을 안 봐도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0%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심책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매매와 투자를 아직도 구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빠지면 너무 좋은 거죠. 싸졌는데. 그럼 사야죠. 명확한 거 아닌가요? 투자와 매매는 다른 거죠. 매매를 할 거였으면은 20선 이탈했으면은 뒤도 보지 말고 팔았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 다시 사냐? 20선 올라가면 다시 사야죠. 그렇게 했으면 됐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도 손절을 못했다, 아니면 또는 익절을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본전이 됐든 지금 손절이 됐든 내가 매매를 못한 거죠. 그거는 매매를 못한 거고,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명확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할 돈이 없다, 그것도 내가 투자를 그럼 잘못한 거죠. 분할 매수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걸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투자금을 다 올인했기 때문에 몇 개 종목에, 그러니까 내 투자금이 안 남은 거니까 그럼 나는 또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잘못했거나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지, 현재 사실 심택 이 정도 10% 빠진 거는 저는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영역에서는 이미 내가 못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만약에 심택을 나중에 뭐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정확하게 20선을 매매를 하겠다라고 다짐하면 되는 일이고, 투자 영역이었으면은 지금 심택이 생각보다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추가 매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명확한 것들 모든 실적주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실적이 선반영돼서 지금도 계속 하락할 수도 있죠. 뭐 121선까지 이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왜냐면 PCB는 1월 달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저 같은 경우도 11월 달부터 심택 작년 11월 달부터 추천드렸고, 그 이후로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물린 거는 최근에 산 건데, 그 최근에 산 것도 어쨌든 24일 리턴을 했으면은 매도를 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추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하고 있고요. 국채금리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대외적인 환경은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엄청나네요. 1273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까 제가 캡처한 거라서 사실 높은 편인데 지금 거의 보합세 정도로 떨어졌고, 빅스 지수도 여전히 30포인트 과매도 구간이다.
WTI 유가지수 보합세 정도이고 어쨌든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원자재 쪽도 보시는 것처럼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좀 올라갔네요. 대두도 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빨간색들이 뭐 빨간색 반, 녹색 반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세에 있다. 막 크게 2% 3%씩 오르거나 2% 3%씩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우크라 전쟁 관련된 주들,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은 이제는 시세를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오늘 너무 방송을 흥분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비트코인도 지금 어저께는 좀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오늘 오히려 윗꼬리를 달고 있죠. 약세 흐름이고요.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볼게요. 9시 뉴스 보면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될 듯. 이것 때문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은 이제 다음 5월 초, 5월 말 예정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정권에서는 다음 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료를 끌고 가기에는 인수위 의견대로 5월 말로 하는 게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는데 만약에 당장 다음 주에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면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슈팅 나오고 끝이죠. 그걸로 재료 끝.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화장품 관련된 주들도 한 번 정도 슈팅 더 이후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뭐 그러니까 더 위에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재료 소멸로 특히나 테마주들을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실적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오늘처럼 아모레퍼시픽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 번 정도 슈팅이 더 있으면 그땐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 신기술 이제 앞으로 5월 21일에 진행이 되면은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좀 나올지 뭐 법안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용산 개발 관련돼서 이제 이런 뉴스도 나왔고 오늘도 그래서 용산 개발 관련된 주도 좀 움직였죠. 자연과 환경 뭐 이런 것들, 우리은행 뭐 횡령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저께 뉴스였는데 우크라이나 복구 창업 희망 기업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뭐 통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경제 외교 조정관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인 데모, 현대 에버다임, 수산중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사실은 이런 것들 다 테마주기 때문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정도만 실적 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테마주죠. 그래서 뭐 대장주 정도 보면은 데모나 뭐 수산중공업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그 똑같은 기사 가지고도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이쪽을 봤잖아요. 뭐 건설주, 소형 건설주들은 여전히 시세가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남아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게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100% 상승했다가 다시 한 20% 눌러줬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거고 지금 나머지 대형 건설주들도 오늘 본 대우건설이 상승은 했지만 다 고점 대비해서 3, 40%씩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또 한 달 정도 받은 다음에 지금 최근에 철강 가격, 그다음에 이런 철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그다음에 뭐 시멘트 이런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둔촌 그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지금 사기에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일성건설, 이스타코, 범양건영은 이미 3월 재테크 강의 이후로 많이 올랐다. 그거는 꼭 염두해서 매수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 단기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테마주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화장품주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이치환불, 토니모니, 화장품 제조.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고요. 이미 3월 재테크 강의 이후로 60% 상승했다.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시점에 마무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건축 리모델링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급등을 했다가 한 30%씩 빠졌어요. OIM, INT나 삼목, S폼 같은 경우도 한 20% 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OIM, INT 아까 매매했고 뭐 한 추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보면 철강주들이 오늘 이것 때문에 움직였죠. CPTPP 가입 기대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황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가입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급등을 했고 보시면은 4월 15일에 정부가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CPTPP 가입 추진을 최종 확정을 했다. 아직 결정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확정이 됐다는 얘기니까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철강주가 오늘 급등을 했다. 보시고서 이제 상승률 순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바이포가 그 주식
공부방이었나요? 거기에서도 어떤 분 공유해 주셔서 제가 그때는 최근에 공구음원 빼놓고는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이렇게 급등한 거 많지 않다. 조심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청약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일단 메타버스 자체가 굉장히 재료가 약하기 때문에 지속성은 전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어렵지 않겠나. 내일까지 상한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폭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메타버스가 다 역배열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제강, 아까 말씀드린 철강주, 그다음에 데모 건설기계, 동일제강, 철강주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신 대로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들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재료 연속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인플레 때 이제 시세를 많이 줬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 떨어지겠다. 웨이버스 여기도 이제 UAM하고 메타버스 재료 같이 있는 곳이고요. 어저께 제가 UAM 관련된 주로 정리해드렸던 종목이죠. 삼보산업도 알루미늄하고 가덕도공항 같이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할 수는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테마 하나만 있는 것보단 그다음에 수산중공업 그다음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수화 오늘 에코프로비엠 전고체 개발 협력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실적주로도 되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만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하게 볼 만한 거 없은 것 같습니다. 웹스 뭐 도시재생산업 시혜가 상한가 갔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금액 상위 보면은 팜유 부족 때문에 JC케미컬 하지만 이제 뭐 한샘도 지금 이미 상한가 이후에 좀 흐름이 꺾였고 이제 한 번 정도 시세는 줄 수 있겠지만 초보자가 들어갈 영역은 아니다. 이미 많이 시세를 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해서 10% 상승했고 샘표 여기 또 있죠. 그리고 덕신하우징 재건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는데 크게 눌렸는데 거래량 많이 실렸기 때문에 오히려 아랫단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낫다. 그리고 대우건설 말씀드렸고요. 건설기계도 아까 정리해드렸고 그래서 대우건설 TIM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하지만 농기계 관련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디어나 캐터필더나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물론 아직 수급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지만 결국엔 글로벌 시장 따라가면은 상승 신고가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손실 좀 줄여서라도 그냥 매도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지금 테마주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 장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욕심내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매매법 기초적인 것들은 제가 이미 그 카테고리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시고서 여긴 정말 기초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되고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강의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오늘 잔소리 좀 많이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들어와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고 내동매매에서도 수익을 낼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수익을 안 내면 다행이죠. 오히려 손실을 크게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장이다. 자신 없으면 그냥 현금 비중 확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저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이번 달은 이미 끝났고요. 5월 달에는 조금 더 나은 장이 연출되기를 좀 바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